왜 이게 끝이에요? 부에 오늘 은채 와야 되는데 이거 은퇴하고 뭐예요? 도희는 5시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네. 어제는 뭐 한의원 같아서 아파서 뭐 갔다는데 니마 나 지금 그 비행기 모드로 바꿔서 연락 살짝 한 번만 해볼래? 내가 좀 적고 있어. 이 부분은 설명을 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설명을 끝낼 거라서 이거 조금 아는 사람은 오늘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생식세포 분열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초반에 뭐 핵형 핵상 분석부터 선생님 저 가로막힙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생식세포 분열에 관한 부분은 뭐 좀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부터 할 건데 완전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의 가정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상기시켜 보면 미래 분열을 하고 생식기관에서 하는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유성생식을 하는 어떤 생물의 생식기관에서 하는 분열이고 1회 분열 때 2n에서 n, 2회 분열 때 n. 그러니까 2n에서 n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n에서 n으로 되는 거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다가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할 때는 부계와 모계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물이 분리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같은 부계나 또는 모계 같은 놈이 같은 내용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게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동 염색체는 염색체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하나 분리되는 거니까 반감되고 염색 분체는 하나가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용물을 복제한 상태니까 그 꼬리가 있는 한 개가 한 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수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좀 이런 거를 약간 정확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늘은 여기 염색체가 이게 세포막이면 요 안에 있는 핵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염색체가 여기는 지금 물론 염색사 상태로 있을 겁니다. 얘를 일부러 2개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개로 하니까 더 어려워하는 애들이 있던데 자 저번에는 4개로 한번 해봤는데 2개로 일단 한번 해보면 2개의 염색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개의 염색사가 존재하고 여기 있는 염색사가 이렇게 내용물을 복제를 할 거야. 내용물을 복제할 거야. 그럼 너는 머릿속에 이제 S기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복제해서 내용물이 완전히 복제되면 오히려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걸 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는데 중침새에서 방추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근데 뭐 명확하게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러면서 핵막이 소실되면서 근데 너희가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핵막이 소실되지 않은 이걸 조금 중요하게는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핵막이 존재하고 있고 이때부터 핵막이 소실된다는 표현을 쓸 거거든. 그러니까 핵막이 그냥 소멸된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라져서 보통 처음에 이거 애들이 헷갈리지 말라고 점선으로 표시하는데 쌤은 아예 안 그릴게. 그러면서 얘가 약간 이렇게 빳빳하게 굳은 염색체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체세포 분열하고 가장 큰 차이는 체세포 분열은 이 2개가 일렬로 배열해가지고 반반 갈라지는데 우리는 이 2개가 이게 전기를 말하는데 1분열 전기에서 중기로 갈 때 이 2개가 이가 염색체 또는 4분 염색체, 상동 염색체 2개가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얘가 물론 얘도 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나오고 나와서 방추사가 부착됩니다.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유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좀 나중에는 다 잘하는데 초반에는 상위권 애들하고 하위권 애들이 좀 약간 이렇게 실력 이해도 차이가 확실하게 나뉘거든. 그러니까 이걸 왜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애들도 있어.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는 여학생들이 조금 잘 앞디다. 남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내가 뭘 모르겠다 할 때는 염색체 수는 요 동원체의 개수를 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원체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중기가 진행된 다음에 후기에 양극으로 끌어당깁니다. 양극으로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사실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1분열 말기이자 2분열 전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말이 있거든. 나뉘어져 가지고 막이 사실 생긴 다음에 막이 없어진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가 각각합니다. 벌써 지금 n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약간 여러 개가 뭉쳐 있어 가지고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푸니까 두 개 상황으로 해볼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갈라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요즘에서 쌤은 한 개만 이렇게 골라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그림을 이어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이어나가면 여기 있는 한 개가 너희는 머릿속에 생각해야 돼. 4개 정도를 세팅해놓고 4개였다면 2개가 왔겠지. 그 2개가 와가지고 그 2개가 더 이상은 접합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중앙에 배열됩니다. 그러니까 2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접합한 상태로 중앙에 배열되는 게 아니라 일렬로 배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하고 동일한 과정이 진행되는데 체세포 분열하고의 차이는 EN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상황이고 얘는 N 상태에서 중앙에 배열되어서 2분열 중기가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한 개 한 개씩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2개로 나뉘어서 물론 앞에 있는 2개까지 합하면 총 딸세포가 4개겠지. 하나씩 하게 됩니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생지세포 분열의 가정을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세포 분열하고 생지세포 분열은 그림으로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요때가 우리가 지원기가 되고 요때가 S기가 되고 요때가 G2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2분열 전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분열 중기, 2분열 후기, 2분열 말기가 되는 생식세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기하고 생식세포, 뭐 말기하고 전기 이거는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그림으로 이해를 할 거냐면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4개의 단계로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4개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알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뭐 설명을 좀 해보자면 처음 하는 것처럼 할게. 여기가 지원기를 의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에서 사실은 염색사도 존재하고 염색체는 EN, 염색사를 염색체로 생각한다면 DNA의 양은 X, 그러니까 포장지는 EN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내용물은 X개 들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S기가 진행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G2기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M1기 중에서 전기, 중기, 후기를 모두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시기를 가장 대표하는, 즉 대표 시기를 뭐로 볼 거냐면 1분열 중기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4개의 세포 시기 중에서 2개는 중기의 세포로 하면 여기하고 요 3개 중에서 중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2시기가 중기의 시기라고 하면 이렇게 2개 또는 이렇게 2개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2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분열 중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1분열 중기는 EN 상태인데 차이가 뭔데? 염색체는 EN이 똑같은데 내용물이 복제되었기 때문에 내용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 0, 1, 2라면 0, 2, 4가 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우리가 2분열 중기가 되는데 이 2분열 중기의 상태 사실은 여기는 2분열 전기, 중기, 후기를 모두 나타내는데 얘네가 대표하는 시기를 2분열 중기라고 보고 그러니까 2분열 중기 시기에는 염색체는 이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이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해라고 했다. 상동 염색체는 염색체 2개가 갈라지는 거고 부계 거와 모계 거가 갈라지기 때문에 내용물은 다르다라는 것 정도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분리되기 때문에 EN이 N이 되고 여기 있는 EX의 양도 분리되기 때문에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서 N에서 X로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요때 이제 뭐가 되는데 염색 분체가 분리될 겁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염색 분체 한 염색체에 있는 2가닥 중에서 한 가닥이 가서 DNA 상대량만 2분의 1x가 되고 하지만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염색체의 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4개의 시기가 딱 구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문제가 내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ENX에서 ENEX, NX, N2분의 1X 이런 식으로 앞에 염체체 수와 뒤에 DNA량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얘는 나중에 생식세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식세포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중요하게 한 번 더 그려볼게. 한 번 더 그린다면 일단 이게 지금 칠판이 작으니까 내가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건 뭐 지금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던가 그렇게 계속 올려놓을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하고 내가 똑같이 비교해 볼게. 체세포 분열은 이렇게 한번 분열이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의 문항 자체에서 이런 동그라미의 DNA 상대량 변화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오히려 그런 거 있다가 여기에 세뇌되어서 공부하다가 한번 이 체세포 분열 과정의 어떤 DNA나 염체수를 비교하는 거랑 이런 생체세포 분열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좀 허걱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체세포 분열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생체세포 분열로 한번 적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서 얘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라인을 맞출까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도 이제 생체세포 분열의 가정이다. 자, 이런 가정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내가 한 번 더 다시 또 비교해 볼게. 체세포 분열은 EN에서 자, 지금 얘가 복제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할 때 굳이 내가 만약에 4개 정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기에 이렇게 있던 애가 복제를 하면서 이렇게 돼. 물론 염색체 상태로 존재할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EN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X였다면 여기는 EX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4개가 일렬로 배열되면서 염색 분체가 달라지니까 여기는 여전히 EN, 내용물은 X가 됩니다. 시험 문제가 내기가 왜 힘든 줄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ENX인데 여기도 ENX고 여기만 ENEX야. 문제가 내는 게 너무 단조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세포 분열을 굳이 내지 않는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수록 문제집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너희가 만약에 막상 공부를 해서 숙제를 내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수험생이다. 나는 수험생이면 어떤 문제 몇 번에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너희가 많이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할게. 내가 보통은 뭐 준비를 크게 안 하는 편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좀 예리한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질문이 예리해지는 순간 나도 문제를 풀어보고 오겠지. 그러니까 수준이 너무 학발이다, 병신 같다 이런 질문이 오면 그냥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준비를 안 할 건데 내가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주라. 그래서 여기 보면 ENX, ENX고 여기는 ENEX입니다. 그러니까 문항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2개 중에서 한 가닥이 가고 이 2개 중에서 한 가닥이 가고 여기서 한 가닥, 여기서 한 가닥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는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요 딸세포가 다시 세포 분열에 쓰일 수 있죠. 그런 말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더 한번 보고 더 복습을 하고, 그냥 나도 한번 설명한 걸 다 기억하는데 못하면 어떻게 시험을 치냐. 여기 있던 내용물이 여기가 되면서 내가 무슨 설명하면서 했냐면 여기 있던 내용물이 정자나 난자가 될 때 이 정자나 난자는 다시 활용될 수 없다고. 다시 세포 분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 체세포 분열이든 생체세포 분열이든 첫 스타트는 무조건 뭐였는데 EN의 똑같은 색으로 맞출까요? EN의 X야. 근데 여기에 있는 똑같은 양의 EN의 X인데 얘는 나중에 N의 2분의 1X로 반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N 2분의 1X를 첫 스타트로 하는 체세포 분열과 생체세포 분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리고 또 정자가 재활용된다. 이것도 약간 표현이 이상합니다. 남자가 또 재활용해서 세포 분열을 또 한다. 그럼 n인 상태에서 2분의 1n이 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포 분열은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세포 분열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고 그 해에 수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신문 칠 때까지 한 번도 이런 거에 언급이 없다가 수능 때 뜬금없이 나왔었다.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을 너희가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ENX에서 복제를 하니까 ENEX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똑같습니다. 그냥 복제를 하는 단계가 내용물을 2배로 불리는 단계다. 내용물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다. 근데 내용물만 2배로 불리고 염색체의 수는 그대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여기를 n과 x로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n 2분의 1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기를 대표하는 시기를 지원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1분열 중기라고 생각을 하고 요 시기는 2분열 중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시기는 생식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처음 설명하는 것처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 2분열 중기로 들어갈 때 조금 약간 문제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 1분열 중기에서 2분열 중기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두 종류의 유전자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는 두 종류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유전자가 하나는 상에 있고 하나는 뭐 성에 있다. 또는 뭐 하나는 7번 염색체에 있고 하나는 9번 염색체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각을. 자, 그럼 다시 말할게. 너희가 지금 이거 이해를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7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부여받는 염색체는 무조건 2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번이 왜 2개인데? 7번이 왜 2개입니까? 7번이 2개인 이유가 뭔데? 7번 염색체는 왜 2개야? 왜 2개죠? 7번 염색체는 왜 2개일까? 뭐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부계로 하나 받았을 때 7번. 그러니까 아빠의 염색체 수를 쭉 쟀을 때 7번째로 큰 거를 7번. 엄마도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서열을 쭉 매겼을 때 7번째로 큰 게 7번이야. 그럼 거기 있는 7번과 7번이니까 머릿속에 나는 7번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2개의 염색체구나. 거기에 있는 내용물이 라지 A, 스몰 a라는 내용물이 들어가고 이 라지 A, 스몰 a의 위치는 같은 위치에 있을 거고 같은 형질을 발현시킬 거고 그러니까 대립유전자라고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거고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에서 뭐 내가 정자의 제세포 이런 말도 또 틀린 거지. 그러니까 남자의 제세포, 여자의 제세포, 정자 주고 뭐 1번 염색체, X 염색체, Y 염색체 이런 문제가 아마 5번 내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기양 시작하는 거면 얘들아 어느 정도냐면 특히나 수특에 있는 수준의 문제로만 나오니까 학교 지금 시험이 두 학교가 다 이 학교를 한번 볼게. 나오니까 여기에 있는 문제의 위치, 문제의 느낌까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 기억을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지금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여기도 지금 7번 염색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머릿속에 2개야. 제세포라면 거기에 내용물이 이거라는 겁니다. 9번 염색체는 이런 내용물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있던 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이제 0, 1, 2, 0, 2, 4 DNA 양이 상이라고 치면 0, 2, 0, 1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설명 지금 하기는 하지만 다시 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너희가 지금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발상이 어떤 거냐면 1분열 중기에서 2분열 중기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칠게. 이런 어떤 지원기의 세포가 있는데 이런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얘가 내용물을 복제하니까 한 염색체에 한 염색사에 A라고 하는 게 2개 있고 스몰 a가 2개 있고 라지 b가 2개 있고 스몰 b가 2개 있어 4개의 염색체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상태에서 내가 얘가 분리가 될 때 그러니까 얘가 분리가 될 때 얘들아 혹시나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번이 이쪽으로 가고 9번이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7번이 붙어서 하나하나씩 가고 9번이 붙어서 하나하나씩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말을 썼을 때 북의 거와 목의 거가 분리된다는 이 말을 이해해라는 게 북의 거 하나, 목의 거 하나가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에서 지금 분명히 우리는 캐치했어. 이 단계가 2분열 중기야. 근데 얘는 있고 없고 있까 여기를 모른다고 칠게요. 여기를 기역, 니은, 디귿로 문제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 없고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A에 관한 거라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7번 염색체에 관련된 거라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9번 염색체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번하고 7번이 있는데 7번이 하나하나씩 가고 거기에 9번도 따로 하나하씩 가기 때문에 7번과 9번이 따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해라고 지금 상동 염색체 분리라고 하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 때 지금 어떤 이거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염색 분체가 있단 말이야.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똑같은 게 분리되는 거라는 겁니다. 되겠죠? 똑같은 내용물이 분리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문화는 많이 어렵습니다. 쌤이 생각할 때도 처음 초반에 들어갈 때는 좀 물리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느끼는 체감이 약간 더 어렵게 느껴질 거거든 초반에. 근데 다 뗀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은 생물이 제일 쉽답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어느 정도 떼고 나면 그냥 문제 풀고 하는 거는 시간 문제만 아니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여기는 좀 초반에 좀 느리다라는 느낌이 들어도 약간 이런 거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분리가 될게요. 내 쪼대로 분리해 볼게. 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칠게. 요게 하나의 동그라미를 차지하고 요게 하나의 동그라미를 차지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맞죠?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를 할 건데 쌤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 물어보자. 이 사람의 어떤 지원기 세포로부터 뭐 여러 가지의 세포가 있대. 너희들이 내가 질문이 많이 나오는 상황을 한 2개로만 해볼게. 한 3개로만 해볼게. 첫 번째는 했다. 정자, 난자는 다시 세포 분열에 관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지금 2분열 중기의 상태가 나왔는데 2분열 중기의 상태가 있다 없다의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다? 이게 7번 염색체와 9번 염색체에 있었던 거다. 그럼 얘가 하나가 7번이면 하나는 9번이다. 또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내가 가정하면 여기는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고 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버해볼까? OXXX라는 방금 두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나왔는데 그때 존재하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이 아이가 수컷이라는 의미고 N 상태라는 의미고 성중에서 Y 염색체가 왔다는 의미고 물론 X 염색체 유전이 아닌 Y 염색 유전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내용물은 X에 있고 Y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상한데 라고 해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런 문제를 몇 개 외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문제 채 안 될 겁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을 다 통틀어도 10문제가 뭐고 5문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내가 따로 캐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의 Y가 왔고 여기는 상염색체의 유전자일 거라고 예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따로 내한테 질문을 좀 하든지 아니면 요렇게 내가 하든지 또 좀 강의를 다시 더 듣고 좀 복습을 해보든지 그런 연습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다시 요 지금 방금 2개 이야기 이게 2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는 고3 애들이 모의고사를 풀 때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사람 A의 어떤 유전자가 이렇다고 칠게. 문제도 심플합니다. 그냥 뭐 상상에 있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대. 그러면 이건 연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쌤 연관이라는 말을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연관을 조금 설명하자면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유전 형질이 가를 결정하고 가라고 하는 어떤 형질을 결정하고 B라고 하는 게 나를 결정한다고 칠게. 그러니까 라지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자가 가라는 형질을 결정하고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유전자가 나라고 하는 형질을 결정합니다. 형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고 형질을 발현시키는 어떤 DNA 염기 서열입니다. 그 서열을 줄여서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보통 내가 말 라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으로 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 이 두 개의 형질이 연관되어 있다 하면
하나의 염색체에 여기에 라지 A와 스몰 a가 있으면 여기에 똑같이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한 염색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연관되어 있을 때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기호가 다를 때 우리가 이런 거는 뭐라고 하대? 이형 접합이라고 하고, 예전 표현으로 쓰면 잡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잡종이 두 개가 있을 때, 즉 이형 접합 두 개가 있었을 때 그 이형 접합의 위치가 대문자는 대문자, 소문자는 소문자로 연결되면 상인연관 되겠지? 얘들아, 사실은 이 상인연관, 상반연관으로 뭐 9대 3대 3대 1, 뭐 1대 2대 2대 1 이거 외우는 게 있어요. 얘들아. 이거를 원래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내용까지 하고, 지금 내가 이완은 좀 공부하기는 잠깐만 할게. 이렇게 여기 세 명은 들었을 건데, 둘이 그때 어제 안 왔을 때 원래 안 오고 못 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내가 모든 사람을 지금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하는 어떤 레벨의 애들이 한 3명 정도를 찍을 거야. 그 애가 극한으로 잘할 정도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극한으로 잘할 정도로. 그러니까 넘사 정도로 잘하도록 계속 문제집을 제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풀수록도 풀고, 메가스터디도 풀고, 그 다음에 뭐 자의도 풀고, 이 6월달의 기간 동안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지를 내어줄 거야. 그래서 못하는 애들은 좀 도태되어서 그냥 따라가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숙제 해라. 분명히 숙제 냈다. 숙제 안 했지? 15, 16 했나 풀수록? 어디요? 풀수록 15, 16. 설명 안 하고 하면 그런 거 그냥 필요 없다 얘들아. 그냥 내면 해라. 내면 하고, 내면 문제 풀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 자지 마세요. 왜 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자는 말만 하지 마라. 지우야, 열심히 해. 그냥 숙제 안 하는 거 지금은 나중에 그냥 한심하게 보고 그냥 저런 인간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은 바짝 해라. 지금 딱 다음부터는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상인연관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있다고 해볼게. 여기 라지 A, 스몰 a, 여기 라지 B, 여기 스몰 b입니다. 이렇게 대소가 바뀌면 이런 거를 우리는 상반연관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DNA의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에 들어간다면 염색체를 4개나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4개를 그릴 때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의 크기는 약간 다르게 그려야 되겠지. 두 개씩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서 약간 핵형 핵상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염색체 유전자 이 개념이 좀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라지 A, 뭐 요 위치에 스몰 a 안 된다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는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 이런 거는 서로 뭐라고 하냐면 독립 유전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상황, 연관의 상황, 이거를 조금 옛날에는 구별을 했는데, 교육부 지침상 공식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지금 요번에 교육과정은 사실 상인연관, 상반연관 독립을 이해를 시키려면 멘델의 어떤 약간 우열의 법칙, 분리 법칙을 설명하면서 우열, 분리, 독립 세 가지 법칙이잖아. 그때의 개념에서 나온 건데, 희한하게 수능에서도 교묘하게 냅니다. 지금 한두 개씩 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나중에 좀 심화로 한번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내가 그냥 강의를 찍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 내가 지금 약간 옆으로 지금 서두가 좀 이탈했습니다. 내가 지금 논지에 이탈했는데 여기서 지금 딱 말하고 싶은 거는 다시 들어갈게. 방금 내가 뭐냐면 다시 중심을 잡자면, 나는 지금 3개가 애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를 설명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정자는 다시 세포 분열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분열 중기의 N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서 서로 7번, 7번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7번 하나, 9번 하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일단 하나를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분열 중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가진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염색체가 이분열 중기일 때 염색 하나를 보니까 라지 A, 라지 B를 가져. 그럼 그 사람의 상대방은 스몰 a, 스몰 b를 가질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복제를 해가지고 라라, 스스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어떤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어떤 분명히 한 사람, 이거를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세포 분열 시기 중에서 뭐 1, 2, 3, 4를 제시했는데, 3번은 대충 문제를 풀어보니까 라지 A와 라지 B를 가지고 있는데,
4번은 스몰 a와 스몰 b가 아니라 라지 a랑 스몰 b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런 문제가 육구 모평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 내가 문제 의도 알겠습니까? 다시 말할게. 내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세포 분열 과정의 세포 4개를 제시를 해준단 말이야. 얘들아. 4개의 세포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럼 4개를 제시를 해줄 때 여기에 내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다 보니까 3번이 N 상태고 4번도 N 상태고 이게 2분열 중기 N 상태란 말이야. 그것을 내가 캐치를 했어. 그래놓고 여기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라지 A, 라지 B를 가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스몰 A, 라지 B를 가진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내가 라지 A, 라지 B를 가지고 있고 스몰 A, 스몰 B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있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애들의 의도를 알아. 뭐냐면 선생님 라스가 있는데 얘가 복제를 해가지고 라지 A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 라지 B가 이쪽으로 왔으면 남은 떨거지들 스몰 A와 스몰 B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얘들아 지원기의 세포는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원기의 세포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야. 세포가 한 개만 분열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가 막 분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분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랑 이런 게 여기 이 어떤 하나의 지원기 세포로부터 분열하고 또 동일한 지원기 세포로부터 분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문제에 맞닥뜨리면 아 맞다 이게 그때 그 쌤이 말해줬던 그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게 느낌이 올 겁니다. 고3애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3 애들 수업하는 애들 생물하는 애들은 전부 다 이거 질문을 한 번씩은 다 했습니다. 쌤 이렇게 돼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했다. 지금 3개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012, 024, 02, 01 상태를 세팅을 할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봐봐. 내가 그냥 지금은 두 종류로 지금 한번 해볼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012, 01, 024, 02, 02, 02, 01, 01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적은 4개의 숫자는, 그러니까 앞쪽에 그러니까 이 저쪽에 위치하고 있는 4개의 숫자는 상염색체 유전이거나 암컷의 X 염색체 유전일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숫자는 수컷의 X 염색체 유전일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의 성염색체 유전은 이게 가능하고 암컷의 어떤 성염색체나 상염색체 유전일 때는 앞에 숫자가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 그래서 012, 024, 0201, 01, 01, 02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고 4라는 숫자가 나올 수 없고 그 뒤는 똑같습니다. 성염색체라면 남성의 수컷의 라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쉬운 상염색체부터 해볼게. 어떤 얘들아 그림을 그려라. 내가 어떤 염색체가 하나가 있다. 염색체의 첫 스타트 상태는 무조건 EN입니다. 어떤 A라고 하는 염색체, B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으면 얘가 8번을 부여받았어. 그럼 얘는 몇 번인데? 8번입니다. 8번 염색체 2개가 있다. 머릿속에 약간 상정을 하고 내가 지금 라지 A일 수도 있고 그 8번 염색체라고 하는 포장지에 라지 A라고 하는 내용물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내용물이 들어가 있을 때 라지 A, 스몰 A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면 라지 A 그리고 나는 어떤 특정 유전자인 라지 A의 DNA 상대량을 추적해 나갈 겁니다. 라지 A의 DNA 상대량을 추적해 나가면 여기 있는 라지 A는 2개가 되고 여기 있는 라지 A는 1개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라지 A 상대량은 1개도 없는 거죠. 스몰 A니까. 자, 그 상태에서 너희가 머릿속으로 그릴 때 요 상태라면 내가 한 염색체에 자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인데? 뭘 했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DNA 복제를 했기 때문이죠. 얘가 DNA 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들아 멍 때리지 말고 얘들아 긴 말이 나올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지금 약간 문과처럼 예쁘게 포장하고 뭐 하고 이런 몰라 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 문제를 풀 때 약간 이렇게 정확한 용어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DNA 복제를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의 차이점이 뭔데? DNA 복제를 했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했다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염색 분체가 분리했다는 게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풀 때부터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복제를 했지 그러면 얘는 라지 A 상대량이 4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내가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살짝 한 칸 띄우고 있다. 한 염색체고 한 염색체라는 겁니다. 포장지는 2개, 그 안에 내용물은 4개. 그럼 그 안에 라지 A의 상대량은 2개. 하나, 2개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스몰 A 한 칸 띄우고 스몰 A, 스몰 A 해가지고 라지 A 상대량을 0개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0, 1, 2, 0, 2, 4라는 숫자가 가능하고 요때 내가 이 상태에서 분리를 한다면 얘들아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덩어리 하나, 여기 덩어리 하나가 간다는 겁니다. 2개 거 하나, 모개 거 하나가 간다는 거야. 여기는 어떻게 갑니까? 라지 A, 스몰 A가 아니야. 만약에 여기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로 갔다는 말은 세세포 분열입니다. 세세포 분열이라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요 중에서 하나, 요 중에서 하나라고. 염색 분체는 하나의 포장지에 있는 2개의 가닥이 1개씩 가는 건데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가 가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얘도 그냥 스스니까 스스 2개, 스스 2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스스에 있는 하나, 스스에 있는 하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 영상 너희가 2번째 듣가 나오는데 거의 치매 걸린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할 거야.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의 하나하나를 다 보면 여기에 라지의 상대량은 뭔데? 2, 2나 0, 0, 0입니다. 즉 0, 2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상황을 설정하면 한 개 0개라는 겁니다. 뭐가? DNA인 라지 A의 상대량이 0이 아니면 1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01, 02, 024, 0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이거를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자 봐봐 요 성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보통 우리가 성염색체의 유전이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너희가 가슴으로 와닿았으면 좋겠다고. 성염색체라고 하는 포장지에 XX일 수도 있고 XY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어떤 내용물이 있는데 Y 염색체에는 내용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지하면서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색체는 포장지, DNA는 내용물.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 넣은 상태에서 012, 이거 봐봐. 01, 02, 02, 01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성의 경우에는 상염색체가 7번이다. 이러면 똑같은 크기잖아. 근데 여성 같은 경우는 암컷 같은 경우는 성 X라고 해도 XX니까 똑같은 내용물이기 때문에 상처럼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컷의 성염색체는 XY고 Y가 크기가 작고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유전자가 못 들어간다고 일단 가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그런 거 있거든. 남성의 이 가슴털인가? 네, 그래요. 가슴털은 남성의만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슴털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부계 유전으로만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귓속털이 있다. 부계 유전으로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수컷의 성염색체는 X하고 Y인데 Y가 거의 내용물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라지 A, 스몰 A인 수컷의 성염색체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는 내용물이 없으니까 라지 A, Y 아니면 스몰 A, Y입니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적으면 X라고 하는 포장지에 라지 A가 있고 Y 염색체에는 내용물이 없다. X라고 하는 염색체에는 스몰 A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고 Y는 없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어떤 해답지를 봤을 때 이 표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가기는 하는데 더 줄여서 라지 AY, 스몰 AY 이런 표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지원기에 가능한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수컷입니다. 그러면 얘는 특정 라지 A 상대량이 얘는 1개, 얘는 뭔데 0개니까 0,1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얘가 복제, 라라 띄우고 자 YY는 사실 내용물이 아니라 포장지를 적은 겁니다. 여기는 스몰 A, 스몰 A에 포장지만 적은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라지 A 상대량은 2, 라지 A 상대량은 0이 되는 거죠. 왜? 라지 A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머릿속에 계속 기억해야 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얘들아 정 안 되면 상동 염색체는 있다. 얘가 덩어리가 분리되는 거고 염색 분체는 그 하나의 그 두 갈래를 찢어가지고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하나의 가닥이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라지, YY 이렇게 분리되고
얘는 스몰 a, 라지 y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2분열 중기에서 가능한 숫자는 2가 가능하고 0이 가능하고 0이 가능하고 0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또 분리를 하게 되면 하나씩 y 염색체만 올 거고 여기는 스몰 a만 올 거고 여기는 y만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1개, 0개, 0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0일 가능하고 0이 가능하고 0이 가능하고 0이 가능합니다. 왜? 2하고 4가 안 나오는데 2하고 4가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y 염색체는 내용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되겠지? 개념 세팅을 정확하게 하고 어느 정도 너희가 약간 지금 내가 문제를 푸니까 개념 설명이 문제로 바로 이어지는 친구들 있잖아. 개념을 딱 설명 듣고 바로 문제를 풀었을 때 한 70% 맞추고 30% 틀린 걸로 커버 해가지고 100%를 만드는 애들이 내가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건데 내가 지금 개념을 느끼고 개념을 내가 책을 또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약간 다져가지고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오늘 지금 문제풀이를 해주는 시간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그냥 끝까지 다 나갈 겁니다. 그냥 끝까지 오늘 유전 끝을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호흡으로 가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렇게 가는 과정 요걸 좀 하면 좋겠고 여기서 몇 개만 더 설명해 볼게. 자 얘들아 지금 내가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거를 이 4개의 단계를 나눈 다음에 DNA 상대량을 묻는 문제 정량적으로 묻는 문제는 012, 024, 02, 01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특징적인 수가 0, 1, 2, 3, 4가 아니네요. 3이라는 숫자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비분리가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비분리 상황이 아니라면 얘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0, 1, 2, 3만 가능하고 정말 특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이 4개의 단계 중에서 오로지 이 단계에만 가지는 숫자가 4입니다. 4라는 숫자가 나왔다. 라지의 DNA 상대량을 하고 물음표 연병을 떨어. 그래도 무조건 알 수 있는 거는 라지 A가 4다. 아, 이 사람은 라지 A를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지고 1분열 중기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복제를 했구나. 그래서 라지 A가 4개 있구나. 이걸 알아주면 되는 단서. 4는 여러 개의 정보. EN이라는 정보, 동그라미 그림 중에서 1분열 중기라고 하는 정보, 그 다음에 얘는 동형접합이라는 정보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하고 여기의 숫자는 짝수만 가능하죠. 0, 2, 4, 0, 2 앞에 것만 볼게요. 0, 2, 4, 0, 2 짝수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첫 번째 단계하고 네 번째 단계밖에 못 나오는데 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약에 2라는 숫자와 함께 존재한다면 얘는 무조건 지원입니다. 왜냐면 마지막 단계는 0일밖에 못 가지니까 1과 2라는 숫자가 동시에 나왔다 2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라는 거고 지원기의 상태는 EN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단계에 없는 내용물이 밑에 단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를 가지는 사람이 지원기의 첫 시초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의 분열 과정에서 내가 여기에 스몰 b가 나온다는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얘는 스몰 b가 나올 수 없고 여기는 오로지 라지 b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에서 없는 게 위에 단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단계에서 없는 게 밑에 단계에서는 하위 단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정도 해서 생식세포 분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근데 내가 저번에 핵형 핵상 분석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핵형 핵상 분석을 설명할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거야. 뭐냐면 핵형 핵상 분석의 문제 패턴이 3가지가 있다. 근데 내가 아마 2가지로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이 3가지가 뭐냐면 모든 염색체를 나타내주는 문제 유형, X 또는 Y를 누락하는 유형,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요 안에 유전자를 표시하는 유형이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핵형을 그려주고 여기에 어떤 사람의 여기가 스몰 A래.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라지 A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구별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개체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유형. 그러니까 모든 염색체를 주는 기본 유형. 그 다음에 한 염색체를 누락하는 유형. 그 다음에 뭐 누락할 수도 있고 누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유전자를 제시해주는 유형. 이렇게 3가지로 나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약간 너희가 분류화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풀수록을 푼다면 1번부터 18번까지 이런 식으로 안 풀 거라고 요 문제만 먼저 골라서 풀고 요 문제를 그 다음에 풀고 요 문제를 그 다음에 풀 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의 문제를 풀 때는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 있다 없다의 문제 유형하고 그 문제를 다 떼고 나면 너희가 어떤 DNA 상대량 4210, 0124라는 숫자가 물음표와 같이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을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쌤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 처음에 할 때는 쌤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나는 사실 유전에서 약간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게 와닿으면서 문제가 풀려야지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일단은 생식세포 분열까지는 여기까지로만 일단 끊을게 하고